자, 13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D가 완전 제곱수가 아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D가 완전 제곱수가 아닐 때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이제 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현대대수학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습니다만 Z 루트 N은 얘네들은 정역이 돼요. 정역이 되고, 그리고 이것의 분수체가 Q 루트 N이라고 하고, Q 루트 N이 갑자기 나왔죠.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문구상 D가 맞는 거니까 Q 루트 D가 나오고, 이것이 이제 이것의 분수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 분수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보다는 통상적으로 이걸 2차체라는 말로 아마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못 봤을 텐데, 이 내용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아모론으로 넘어가서, 말이 되게 갑자기 암호가 나오는데, 아모론으로 이제 암호학으로 넘어가서, 암호에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산수학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용어 봤을 거예요. 색 메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색에다가 물건 집어넣는 방법을 배낭 뿌리기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배낭 뿌리기 문제예요. 이제 배낭 뿌리기 문제라는 말은 배낭에 빈 공간 없이 최적의 그 물건을 집어넣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관련된 문제가 이제 냅색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많이 이용이 되냐면 이 문제를 그러니까 배낭이 아니라 배낭이 이렇게 일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일자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폭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폭에 맞는 물건을 딱딱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빈 공간 없이 꽉 채우겠죠. 그런 원리로 문제를 푼다 그래서 그것의 사이즈를 알아보자. 이게 이제 무엇에 대한 문제가 나오냐면 연분수의 문제예요. 연분수의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연분수는 사이즈가 실질적으로는 정수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정수라는 규정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수 개념인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이제 실수 개념이 아니라 그 사이즈를 정수 개념으로 이제 다루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일명 이제 연분수 중에서도 단순 연분수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게 단순 연분수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단순 연분수는 이런 지식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있었는데 그건 지들 좋아서 하는 거였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암호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잘 몰랐고 활용도가 이제 잘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가 이제 암호가 발달이 되면서 그것의 쓰임새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더. 과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다가 이제 더 부각되는 거.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부각되는 게 세 과목이 부각이 돼요. 암호가 발달되면서 하는 것이 그 세 과목이 부각이 되는데 그것이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 중에서도 특히 갈루아 이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정수론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당근인 게 이산수학이 돼요. 그럼 결국 네 과목을 우린 총칭해서 일명 뭐라고 불러요? 대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수학이 부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사명 시험의 점수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뭐가 되냐면 과거에 있던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언제부터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회를 만들고 뭐 이런 것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예요.
그 중간부터가 되고 책자에 이름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이제 거의 2000년 다 돼가서부터 책자에 이제 이름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외국 책은 좀 더 일찍 도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대수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예전에는 순수 쪽이었다가 점점 응용 쪽과 저런 것과 연계시켜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우리가 암호를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우리가 암호의 모태 암호는 누구죠? 모태라는 말이 좀 그런가? 하여튼 암호를 세상에 암호의 씨를 뿌린 인간이 누구죠? 잘 모릅니까? 암호의 씨를 뿌린 사람은 시저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했는데 이 사람이 모듈러 3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모듈러 26에 대해서 fx는 x 플러스 3 모듈러 26에 대해서, 물론 시저가 모듈러 26을 알 리는 없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원리라는 얘기고, 이거를 깨는데 딱 1000년이 걸렸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상상 자체를 못했다는 뜻이죠. 상상했으면 그 정도 문제는 금방 깨겠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이제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원래 이런 원판이랍니다. 원판. 그래서 A, B, C 이렇게 해서 Z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가 쓸 처음에 단어가 여기 있으면은 이것을 여기 있는 단어로 바꿔서 넣는 거예요. 보내면 그쪽은 이거하고 반대 판을 또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C자가 무슨 말을 보냈구나 이거를 읽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수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듈러 26은 이제 알파벳이 26개라서 모듈러 26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또 이게 조금 더 가면서 우리가 글자를 쓰다 보면은 띄어쓰기도 하고 마침표도 쓰고 뭐 그래야 되니까 띄어쓰기 하면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 마침표를 쓰면 또 하나 추가하자, 그래서 모듈러 28로 가자, 29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간 이런 내용들이 발전된 게 여기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한 번쯤 상상해 봅시다라는 뜻에서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의 답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답은 맞았습니다만 내가 생각한 거와 이제 달리 아주 용감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해법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루트 D를 단순 연분수로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루트 41을 단순 연분수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굳이 여기서는 따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죠. 22, 22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 반복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의 해를 보면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순서의 역에 대한 개념인데, 저기에서 보시면 나온 게 6, 2, 12, 12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순환마디가 끝나는 곳이 여기죠? 2, 12 이렇게 되니까 순환마디 끝나는 곳이 해가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해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것에 대한 계산법은 곱한 거를 더하시오 그런 거죠. 곱한 거를 더하시오. 그러면 12, 13. 곱한 거를 더하시오. 그러면 몇입니까? 3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곱한 것을 더하시오. 그러면 몇이 돼요? 곱한 거를 더하면 1, 곱한 거를 더하면 2, 곱한 거를 더하면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죠. 이게 곱해서 더하는 문제니까, 자연수 문제라서. 그래서 이것이 최소의 양의 정수가 되는 겁니다. 처음 나왔다는 뜻에서. 그래서 최소의 양의 정수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실제로 이거죠. 32의 제곱 마이너스 41 곱하기 5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와 같은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나왔을 때 여기가 가장 작다라는 의미로도 나타나는 거고, 이때 하나의 해가 나오면, 이 하나의 해가 나오면 이것의 장점은 무엇의 문제가 돼요? 얘가 나왔으면 마이너스 32의 제곱 마이너스 41 곱하기 5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의 제곱 마이너스 41에 마이너스 5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2의 제곱 마이너스 41에 마이너스 5의 제곱도 몇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해가 나오면 4쌍의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둘 다 양수인 경우는 32와 뭐가 돼요? 5가 되더라.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의미로 이제 이것을 구하시오라는 게 이제 내 문제의 목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용감하게, x제곱은 마이너스 1 모듈러 41의 해가 되려면 얘는 82와 같다가 되고, 81과 같다가 되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돼서 모듈러 41에 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x가 9일 때 대입해보고, 해가 안 되니까 이제 뭐 또 그 다음에 x가 41에 대해서 9가 되니까 여기에서 41에서 9를 빼주면 32가 됩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입시켜 봐서 문제를 풀었더라고. 그래서 용감하다. 요게 나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안 나왔으면 어떨 뻔했나,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아마 답은 간결하게 나왔지만 이렇게 푼 사람은 아마 속으로 내 욕하면서 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반응들이 이제 저런 원리로, 이런 원리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표에 의해서 얘가 무엇이 자연스럽게 보장받는 거다? 최소의 자연수라는 것이 이제 보장받는 것이 되고, 이 말의 뜻은 현대대수로 본다면, 여기에서 본다면 얘가 정역인데 얘는 물론 체는 아닙니다. 정역은 되는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32 마이너스 5 루트 41은 단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것의 곱셈 여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얘를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면 몇이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의 곱셈 여거는 얘가 곱셈 여거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단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데도 활용이 되는 문제로 이제 이용이 됩니다. 이제 이건 현대 대수적 입장에서 논의하는 거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즈를 보는 거죠.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용을 해서 일종의 냅생 문제를 다루는데 활용이 되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루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13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진짜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얘는 2차 잉여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는 2차 잉여이므로 근이 존재한다. 그건 안 물어봤죠. 그럼 근이 존재하지, 만약에 2차 잉여가 아니니까 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근을 구하시오 그랬죠. 최소 양의 뭐를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정수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정수의를 구했는데 만약에 문제지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이상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 뭐가 됩니까? 문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 필요 없다. 존재하는지를 따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한테 해 존재성 유무를 살피고, 존재하면
근을 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셔. 그랬다면 이제 그때부터 뭐부터 따져봐야 돼요? 존재성, 유무부터 이제 판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오케이? 자, 14번은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공분산, x와 y가 독립이면 얘가 되는 거죠. 독립이면 얘가 되기 때문에 공분산은 뭐가 된다요?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얘네가 독립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한번 됐어요. 그래서 공분산은 0인데 독립성 유무를 물어보는 문제, 그런 문제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대체로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B형. 자, 아래 문제가 좋은 문제인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오 그랬죠. 이 문제는 뭐를 말하냐면 이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나쁜 문제를 알아보는데 그냥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답이 막 여러 가지 답안지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1점짜리로 뭐를 한 거예요? 이 문제 풀어보시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풀어보면서 얻어진 그 결과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1번을 먼저 답을 쓰려다 보니까 2번과는 전혀 다른 그 해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해봐라 그런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잘 푸는 관계로 내가 문제 해설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까? 나쁜 문제입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나쁜 문제의 상징은 아까 내가 어떤 게 나쁜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여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집어넣었다. 그럼 그 진짜 우리한테 뭐 한 겁니까? 그게 우리를 갖다 고통을 주는 것 이외에는 없죠. 그래서 보통 여분의 내용이 들어가면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네 각이 모두 수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해도 되는데 네 각이 직각이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두 번째에서는 네 각이 직각이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을 안 해도 직사각형이면 어떻습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한 거죠. 이런 게 여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는 거. 알려져 있는 것은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문제라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이 알려진 문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정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정형 문제가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있죠. 어떤 아이들에게 정형 문제가 도움이 돼요? 학습 부진아의 경우. 그러니까 학습 부진아의 경우 니네들은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뭐 실생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수학에 흥미가 있고 수학 자체를 모르는데 그거를 하는 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효율적일 수도 있다요? 정형 문제가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명 다시 이제 정리하면 좋은 문제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여기서 땡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나 다른 문제로 확장시킬 수 있는 문제면 좋은 문제다죠. 그거를 일명 무엇이 가능한 거? 일반화가 가능한 문제는 좋은 문제다. 두 번째,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로 얘기하는 것처럼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 않는 거죠.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을 일명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비정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 않는 거. 그런 문제들도 이제 좋은 문제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데 다양한 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좋은 문제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문제를 꽈배기 문제라고 하죠. 비비 꼬여서 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좋은 문제다. 근데 그런 문제는 조금 대체로 사실은 어렵기는 하죠. 근데 그런 문제도 이제 좋은 문제다. 그래서 이 1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수학적 지식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이용을 해서 극한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수학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뭐라고 보는 거다? 좋은 문제다. 즉 다양한 수학적 지식을 활용을 해서 풀이하는 문제이므로 좋은 문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딱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좋은 문제 내가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얘기했는데 뭐 했죠? 일반화가 가능해야 된다. 다양한 해법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알고리즘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건 이제 일반적으로 비정형 문제가 되는데 그거 말고 풀이 방법은 한 가지보다 뭐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면 좋겠다죠. 즉 다양한 해법이 존재하는 문제를 좋은 문제라고 이제 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문제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말고도 이제 일반화 또는 확장성, 창의성 이런 문제로 간다면 이런 것도 좋은 문제죠. 부족한 문제. 아까 여분이 있는 문제는 나쁜 문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분이 있는 문제는 나쁜 문제라고 했고 부족한 문제도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좋은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가 나올 수 없습니까? 유일한 답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부족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들이 일명 열린 문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개방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도 좋은 문제에 속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좋은 문제란 아까 말한 이제 대체 네 가지 문제들을 좋은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2번. 30초만요. 마이크를 처음 쓰는 게 아닌데 맨날 생활화 쓰는데 오늘따라 왜 마이크를 하는 데마다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 지금. 옆구리가 막 콕콕 누가 찌르는 것 같고 죄졌나? 이번에 등까지 아프면 안 되는데. 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정역일 때 정역의 특징은 단위원을 갖는 가완안으로 정역의 특징은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건 정의죠. 정역의 색깔은 이것도 하얀색으로 썼으니까 하얀색이 이러지 말고 정역하면 문제 풀 때 무조건 정역 R이 정역일 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건 99.9%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 소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정역의 색깔은 소고 법칙입니다. 그럼 소고 법칙이 성립하면 왜 소고 법칙이 성립한다 그걸 따지는 거죠? 소고 법칙은 존재성은 보장을 못 해줘요. 여건이 이제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성은 보장 못 해주지만 존재하면 어떻게 존재한다? 유일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소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영인자라는 말은 소고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존재성도 보장 못 해주지만 존재한다 해도 뭐라는 보장은 없다요? 유일하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Z6에서는 2 곱하기 3은 몇입니까? 2 곱하기 3은 0이죠. 그러니까 영인자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x가 1차죠. 1차인데 x가 1인 거 근 맞죠? 근데 x가 4는 1 더하기 3이란 말이야. 즉 2의 1 더하기 3은 2 더하기 6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도 근이 됩니까?
사도 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고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땐 존재한다고 해서 뭐라는 보장은 없다요? 유일하다는 보장은 이제 없습니다라는 뜻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정역의 가장 특징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정역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영이자가 없다라는 말 때문에 영이 아닌 것의 곱은 무엇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까? 영이 아닌 것의 곱은 영이 아니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무엇을 논의해 줄 수 있다가 돼. 정역이 나오면 분수체를 논의해 줄 수 있다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분수체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분수체의 한계는 정역으로부터 체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체로부터 체의 분수체는 도로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 외연 확장은 이제 일정한 선에서 멈춰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이런 것이 이제 정역이 주어져 있을 때 S가 R의 부분원인데 S가 단위원을 갖는다면 R에서의 단위원과 S에서의 단위원은 뭐다? 같다. 같으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요 첨자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같으니까. 다르면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같다고 and S는 정역이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체도 뭐가 되는 게 맞습니까? 체도 정역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우리 단순 무식하게만 이제 또 시간상 관계상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정수는 정수 A는 1분의 A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5는 2를 나누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를 포함해요? 정수에 포함되어 있죠. 자, 참 정수에 포함되니까 정수를 포함하죠. 그리고 얘는 정수분의 뭡니까? 정수죠. 정수분의 정수죠. 어떤 성질이 있긴 하지만 정수분의 정수 맞죠?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5분의 1은 없죠. 5분의 1이 되면 분모 5가 B가 5의 배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와 얘는 같을 수 없죠. 그렇죠? 2분의 1은 여기 안에 들어가죠. 2분의 1은. 근데 2분의 1은 정수에 없죠. 그래서 얘와 얘는 같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시면 5가 무엇이에요? Z, 내가 이거를 Z, 여기 5 이렇게 돼 있죠? Z5Z 되죠? 자, 이렇게 주어지면 5가 소수죠. 5가 소수죠. 이 말은 얘네들을 해주면 그냥 손수분해 안 하고 하면 얘는 BD분의 AD-BC인데 AD-BC도 정수고 얘도 5의 배수가 아니고 얘도 5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곱한 것도 5의 배수가 아니죠.
아래 것도 미투.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얘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무엇의 부분환이에요? 유리수의 부분환이죠? 그런데 1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단위원 1은. 그럼 1분의 1이면 얘는 분명히 또 어디에 들어가요? 얘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얘 체죠? 체니까 정역이 됐어요. 정역의 부분환이죠? 그런데 무엇을 원소로 가져요? 단위원을 원소로 가졌죠? 그래서 이 말은 ZOZ는 분명히 무엇인 것은 맞다가 돼요? 정역인 것은 맞다가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이것의 분수체는 뭐예요? 정수를 분수를 이용해서 만든 체가 뭐예요? 유리수죠. 요것의 분수체도 뭐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OZ의 분수체도 뭐가 돼요? Q가 됩니다. 물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얘가 무엇이다? 정역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요거를 먼저 나중에 쓸까요? M에 없는 모든 원소가 무엇이면? 단원이면. 그러면 이때 M은 유일한 극대 이데알이 돼요. 오케이? 돼요? 안 돼요? 왜 유일합니까? 그럼 누군가가 M이 아닌 이데알이 있다라고 하자야. M이 아닌 거. 하여튼간 얘와 얘는 공통 원소는 무조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 원소는 분명히 있겠죠. 뭐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얘와 얘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죠. 그렇죠? 어디에는 없는 거. 그런데 이 조건에 의하면 A는 뭐예요? 단원이죠. 단원을 갖는 이데알은 뭐밖에 없어요? R밖에 없죠. 그 모순이죠. 그래서 정역에서 M이 아닌 M의 원소가 아닌 것이 단원이 있다면 그러한 이데알은 무슨 이데알밖에 없다? 유일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수는 정역 맞죠? 정수에서 보면은 이 Z는 정수에서 Z에서 이 Z는 Z의 극대 이데알이죠? 그렇죠? 그런데 3은 Z의 원소 맞죠? 그런데 3은 무엇은 아니에요? Z에서. 단원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Z는 다 극대 이데알이 되겠죠? 그래서 유일한 극대 이데알의 특질은 M 바깥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무엇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됩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를 보자죠. A가 무엇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5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러면 얘가 무조건 5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도 5의 배수, 얘도 5의 배수면 이것의 결과물도 분자는 뭐가 돼요? 5의 배수가 되는 게 맞죠? 됩니까? 그 다음에 B분의 A에다가
얘가 5의 배수예요. D분의 C, 그냥 얘는 정수입니다. 곱하면 분자는 뭐가 돼요? 얘는 5의 배수가 되죠? 물론 얘는 5와 서로소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 된다가 맞아요? 이데알이 된다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1은 여기에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C는 무엇의 배수가 아니에요? 5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C분의 D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죠. 얘가 5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D분의 C하고 C분의 D를 곱해주면 몇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단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극대 이데알이 무엇만 존재한다? 요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됩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려면 배경에 뭐부터 설명이 돼야 된다? 정역이다. 돼요? 그런데 정역이면 0이데알은 무슨 이데알이 돼요? 정역이면 0이데알은 소이데알이 되죠. 그러니까 소이데알은 0이데알도 여기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소이데알이 있다면 얘를 소이데알로 이렇게 나눠주면 요게 문구가 분모가 아니라 분자의 문제는 5의 배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한이 돼요. 유한이 되기 때문에 얘가 유한적인 문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선 소이데알이면 얘가 0이데알이 아니라면 소이데알이면 무슨 이데알이 된다가 돼요? 극대 이데알이 된다가 돼서 소이데알은 0만 추가하는 거고 극대 이데알은 뭐밖에 없다? 요거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문제 특징에서 정역 플러스 요거 두 개,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절대 정역이라고, 이거 정역임을 증명하면 이건 사망이, 자살행위에 자살행위. 그래서 뭐를 이용하라요? 아까 얘기한 거? 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W가 W1과 W2의 직합으로 분해된다라는 말을 할 때, 분해된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사람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이건 뭐 기호 표신, 시험 볼 때 기호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어요. 분명히 거기다 용어 설명이 따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들어가려면 근본이 얘가 W의 무엇이 된다? 부분 공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둘의 합으로 W를 생성하고 이 둘의 공통 원소는 무엇밖에 없다? 0벡터밖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저 문제를 내려고 고민을 했는데 저거를 답을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많이 요구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는 W1과 W2가 부분 공간이라는 것을 질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상적인 해결이 되려면 부분 공간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야 이제 옳은 것이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두 부분 공간 하고 나왔죠. 그런데 해설에는 부분 공간임을 증명을 해놨을 거예요. 이 말은
해설에는 실제 답안제는 물어본 적 없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데 해설에는 집어넣는 이유는 이제 본질적으로 W1과 W2가 여러분들은 부분 공간임을 반드시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한테 부분 공간이라는 걸 증명을 해 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하여튼 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건 되게 간단하니까 뭐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이것의 사촌 친구가 뭐죠? 사촌 친구를 보시면 쟤는 실수체라고 놓죠. 실수체라고 놓으면 쟤는 실수체 R 위에서 몇 차원 벡터 공간? R 위에서 E의 IJ가 기저가 되겠죠? 여기다가 칠판에 쓰기가 좀 그래서 안 쓰겠습니다만 E의 IJ는 I행 J열의 성분만 1이고 몽땅 0인 거. 이것을 되면 제가 이제 기저가 돼서 쟤는 N제곱 차원 벡터 공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표기를 N이라고 써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N차원이라는 것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무슨 행렬들에 대한 모임? 대칭 행렬들의 모임. W2는 교대 행렬들의 모임. 그렇죠? 그러면서 대칭 행렬이면서 교대 행렬인 건 무슨 행렬밖에 없습니까? 교대 행렬은 근본적으로 주대각선의 모든 성분이 몇이어야 돼요? 0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대 행렬이면서 대칭 행렬인 것은 0행렬밖에 없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n이 3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차원이죠? W1은 얘네들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런 식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방금 나온 것처럼 6차원. 얘는 몇 차원? 3차원. 얘와 얘가 차원이 같다는 말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와 똑같은 게 요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나온 거. 단 이제 문제에서는 함수의 문제니까 얘는 이제 무한차원적 사고가 돼서 뭐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얘는 우함수들과 무엇으로 표현된 겁니까? 기함수가 되는데 모든 함수는 임의의 fx가 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죠. 그래서 얘를 gx, 얘를 hx라고 한다면 g의 마이너스 x는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돼서 얘는 뭐가 돼요? gx가 되니까 얘는 우함수, 그렇죠? 그 다음에 h의 마이너스 x는 2분의 얘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얘는 무슨 함수? 기함수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함수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뭐다?
표현될 수 있는데 우함수이면서 동시에 기함수가 되는 것은 즉 우함수가 되면서 우함수가 되면서 동시에 기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함수다죠. 이 말은 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무슨 함수다? 0 함수라는 얘기죠. 이때 x는 모든 실수니까 뭐 마이너스 x니까 x로 바꿔 의미 없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만 이제 설명이 돼서 이 문제는 지루한 답을 쓰기가 곤란하니까 얘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라는 뜻이 되고 이것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행렬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다요? 모든 행렬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죠? 그러면 얘는 대칭 행렬, 얘는 무슨 행렬? 교대 행렬. 그래서 모든 것은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가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이 나왔을 땐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한테 얘가 우함수임을 밝히고 얘가 무슨 함수임을 밝히는 게 핵심이에요. 기함수임을 밝히는 거죠. 얘를 쓰고 우함수, 기함수 그것만 체크를 해주면 이 문제는 이제 성립이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우함수들의 모임이 벡터 공간이 부분 공간이 되는지 기함수들의 모임이 부분 공간이 되는지 이런 건 반드시 무엇 해봐야 된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가 되겠죠. 얘가 되면 얘는 0분의 0꼴 맞죠? 그렇죠? 0분의 0꼴이고 얘가 미분 가능합니까? 미분 가능한 거 맞아요? 왜 미분 가능하죠?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나온 것처럼 요 놈이 무엇이니까? 연속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0분의 0이고 분모 분자 다 무엇이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각각을 해봤습니다. 미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미분을 해보니까 얘는 x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를 수렴을 해요? 0으로 수렴을 하고 얘는 2분의 n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로피탈의 법칙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죠. 내가 왜 칠판에 저렇게 썼냐면 루피탈의 법칙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습니다를 쓰면 안 되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순서 관계가 있는 거니까 루피탈의 법칙은 얘도 0이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0분의 이제 0이 되고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한데 분모가 미분 가능한 게 0함수가 아닐 때 미분한 것분의 미분한 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거와 이것이 같다가 누구의 정리예요? 루피탈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한다면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밝혀야 될 건 뭐예요? 존재한다면을 먼저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요? 같다가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책들을 보면 나중에 귀찮으니까 저자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귀찮으니까 저자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로피탈의 법칙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만
순서적으로는 분명한 순서를 따진다면 얘가 먼저 1번,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이다? 등호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말뜻 전달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로 놨더니 얘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AN 플러스 1이 요거라고. 됩니까? 그럼 이거를 귀납적 방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것의 첨자의 합은 몇입니까? n 플러스 1이죠? 요거와 2분의 1의 요것의 첨자의 합은 몇이에요? n 플러스 1. 여기 n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을 적용해주면 요거라는 얘기죠? 근데 A0가 문제에서 몇이었어요? A0가 문제에서 1이었죠?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여러분한테 뭘 물어봤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보자. 이거 내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제로까지 아니라 A1까지. 어디에서? 그렇지. 여기 A1부터?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네. 그럼, 지금 내 답이 틀린 줄 알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A1은 1, 2분의 1, 2분의 1에 뭐가 돼요?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관계로 생략해서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둘째 치고, 이 문제는 얘는 껍데기고, 본질은 요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피탈의 법칙을 이제 물어보는 것을 로피탈의 법칙 이런 문제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의 값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식상하기도 하고 저런 형태를 급수 문제를 어떻게 내볼까 이제 이런 것과 결합해서 낼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게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는 이게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럼 이제 내가 그거를 여기서 안 했는데 아까 이제 말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나오면 얘가 무엇이라는 내용을 해줘야 된다야. 연속이므로 왜 이 말을 써야 되냐면 전체 문장 안에서 우리가 무슨 정리를 쓰고 있는 겁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피탈의 법칙을 쓰려면 그냥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0분의 0이라고 해서 로피탈의 법칙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조건이 0분의 0이고 분모 분자가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도함수가 0이 아니고 분모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의 값이 존재하면 한 것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로피탈의 법칙이란 말을 쓰려고 한다면 채점하는 사람은 방금 말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체크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주어지면 얘가 됩니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굳이 여기다 보충한다면 뭐라고 보충하면 되겠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구체적으로 나오죠. 얘 미분하면 fx가 된다. 물론 여기는 이제 anx라고 썼습니다. 보니까 an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말을 보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얘를 Z축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을 Z축 회전해주면. 나는 그림을 왜, 참 이게 불만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놓았을 때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두 가지를 실패를 했죠. 키 문제를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리는 문제도 실패를 했고, 물론 알고 보면 노래도 못하고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원이 나오죠. 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전시켜 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점이. 이 점은 A,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Z축에 회전했으니까 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Z는 변하지 않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얘를 회전해 주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공면, 이 공면의 얘를 무엇이라고 명명하는 겁니까? 얘가 근본이 돼서 얘가 나온 거라서 얘는 곡선이죠. 왜냐하면 변수가 몇 개만 있어요, 지금? t라는 변수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모선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처럼 t 세타 이렇게 꼭 하라는 법은 없죠. 그거 이제 그 변수의 문제니까.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서는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얘를 회전시켜 준 게 욕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모선이더라 그런 내용이죠.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가 이제 나와서 여러분한테 요거를 이용해서 모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오 그런 뜻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알파가 모선 알파가 얘가 무엇이라면 얘가 단위 속력곡선이라면 그렇다면 X의 가우스 곡률은 무엇을 말한대요? F분의 F2'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거죠. 계산 결과가.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알파를 미분해 주면 뭐가 됩니까? 얘는 t의 값에 관계없이 노름이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얘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모선이. 단위 속력곡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시켜주면 f가 뭡니까? 2 플러스 코사인 t에 해당이 되겠죠? 쟤에 대한 이계편도 함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 놓고 났더니 여기에서 질문지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t가 무엇일 때? 2분의 파일 때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u 대신에 여기서 u 대신에 문자를 뭐로 쓴 거예요 지금? t로 쓴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v의 값에 관계 없죠. 이 문제 풀이야 하는 데는. v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나와서 얘는 몇이 나오더라? 0이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 5번처럼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건 진짜 눈물겨운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인간적인지 알겠죠? 대답 별로 반응. 가우스 공률을 구하려고 하면 머리가 무지하게 아프죠. 그런데 제1 기본, 제2 기본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모선을 이용하면 그냥 뭐 이거 나올 것도 없죠. 이거 뭐 네 줄도 넘쳐 흐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못 할까봐 여러분한테 질문에다가 뭐부터 물어봤습니까? 모선 구해보고. 이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건 회전의 문제고 그 문제에 모선이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라는 뜻이구나. 이거를 여러분한테 던져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 시험 문제하고 요즘 시험 문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 시험 문제지는 이런 말을 안 해요. 모선을 구해보고 이런 말을 자체를 안 합니다. 옛날 시험 문제는. 왜냐하면 옛날 시험 문제는 왜 저거를 말 안 해도 되냐면요. 옛날에는 이거 아까도 했지만 우리 시험지가 비포 시험지였죠. 그리고 시험지마다 그리고 문제가 쭉 나와요. 그리고 해답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해답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써도 되고 짧게 쓸 수도 있고 옛날에는 해답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 답을 못 쓰면 뒷장 참고 그럼 뒤에다 써도 답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몇 줄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까? 4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제위원이 여러분한테 너 이거 칸 3개 만들어 놓고 써 그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4칸이면 내가 볼 땐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다니 뭐 한 칸 세로로 하나 글을 더 그어서 문제 풀던 그건 네 자유야.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라는 거고 실전에서는 설령 모선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었던 어떤 틀이죠? 요런 틀이 나오면 FFG 물론 코사인 사인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이용하다. 이 모선에 대한 회전면의 문제구나. 되겠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얘를 Z축 회전이라고 그랬지만 뭐 문제가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X축 회전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모양은 다 무슨 거다야? 회전면이다야. 그러니까 회전면의 문제는 무엇을 활용하라야? 모선을 활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G를 이용했다면 F를 이용을 했다면 이 표현에서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G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다루는 꼴이 되겠죠. 됐죠? 그것만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만 문제를 바꾸면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자, 7번을 먼저 다루고 6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7번은 그냥 말로 때우겠습니다.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근본적인 조건이 뭐죠? 리만 적분 가능합니까를 물어봤을 때 모든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해석이. 상황에 따라 무엇일 때 막 나오는데 절대 변하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에 들어가야 되는 용어가 하나가 딱 있어요. 뭐죠? 유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유계가 아니면 리만 적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적분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리만 적분 불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상 적분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적분 가능합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라 리만 적분 가능합니까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요구한 것은 이것에 대한 유계입니까? 아닙니까의 문제고 왜 그러냐면 얘가 불연속점이 있다면 어디에서만 존재하겠습니까? 0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0에서의 극한값이 유한이냐
무한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됩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아니라 아마 이게 0과 1 사이가 될 겁니다. 0과 1 사이를 진동을 하는 형태가 아닌가? 잠시만. 어디 갔습니까? 이 문제를 보시면 x제곱의 사인 x제곱분의 파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러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 얘네들은 x제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인 x하고는 또 달라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그냥 우리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x가 0으로 가면 얘는 디파인이 안 돼 있죠. 얘는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디파인으로 가고 얘가 디파인이 안 돼 있고 얘는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값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이것을 물어보니까 요거는 안 되니까 x를 뭐로 놓자라는 얘기냐면 x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표현했지. 지금 문제가 7번 문제가 얘를 물어본 거죠. 지금 얘가 적분 가능합니까를 물어본 거죠. 라지 F가 적분 가능합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스몰 F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구해주면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아까 fx가 얘였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얘를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되고 x 마이너스 2승을 미분하니까 얘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말을 해주기에는 얘는 분명히 어디로 갑니까? 얘는 6이죠. 얘는 마이너스 1과 몇 사이에 있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1과 몇 사이에 있다요? 1 사이에 있는 건 분명하고 얘는 어디로 수렴을 해요? 0으로 가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이 얘가 0이고 얘가 6이면 곱한 것의 극한값은 몇이다? 0이다. 그러니까 얘는 0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놓고 보면 이게 x가 0으로 가면 얘는 무한대 개념이죠. 그럼 얘가 코사인 무한대로 가는 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알 길이 없죠. 어떤 값인지. 얘는 분명히 플러스 무한대라고, 플러스 0으로 가니까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알겠는데 요 놈의 값이 1로 갈지 마이너스 1로 갈지 0으로 갈지 그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니까 얘네들의 값을 뭐라고 규정 내리면 여기서는 안 된다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 설명해 주면 된다는 거거든. 플러스 무한대가 됐건 뭐가 됐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건. 그래서 이 문제를 한 걸 그걸 통해서 얘가 무엇이 아니란 걸 증명하자. 유괴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목적은 유괴가 아니라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그래서 수열로 가자는 거죠. 값은 양수이면서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x가 얘가 0이니까 요것 때문에 2n분의 1로 이렇게 디파인을 해주면 x를 요걸로 디파인을 시켜주면 얘는 뭐가 됩니까? 2n 코사인 2n 파이. 이것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기 전에 요 안에서 n은 상수죠. 얘까지 따지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몇이 돼요? 2n파이면 1이 되죠. 1이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가 됩니까? 무한대로 가서 얘는 유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가 절대 이렇다고 해서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쓰면 안 된다. 아까도 했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n으로 했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든지 또는 2n 플러스 1로 했다면 2n 플러스 1로 했다면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이것의 값은 플러스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우리가 이 수열을 이용해서 보니까 얘가 무엇이 아니라는 거다. 유계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리만 적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핵심어는 유계냐 아니냐가 문제에서 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6번으로 가서 보자. 여기에서 얘는 몇 차 다항식입니까? 3차 다항식이죠? 3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Z3 위에서 얘가 기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건 뭡니까? 2차 또는 3차 다항식이 기하인지 가역인지를 판별하는 건 근의 존재성 유무죠. 그래서 이것은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0을 넣어주니까 1이고 1을 넣어주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 1이고 좌우지간 얘네들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서 기하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얘가 기하이라고 해서 원시다항식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다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기하이예요. 우리 이제 말로 때웠지만 좀 기하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알파가 px의 근이라고 해보자요. px라고 근이라고 하자야.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건 답안지에 들어갈 말이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쓰는 건 답안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얘는 뭐가 돼요? 얘가 기하이므로 얘는 무슨 이데알? 극대 이데알. 그래서 얘는 체죠. 그렇죠? 체가 돼서 얘는 무엇과 동형적이 돼요? 얘와 동형적이 돼요. 동형적이 되는데 얘가 체니까 얘도 뭐예요? 체가 되죠? 체가 되니까 얘와 얘의 분수체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얘가 체라는 말 때문에 요 놈의 분수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습관적으로 꼭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정역이에요. 정역인데 얘가 체입니까 아닙니까의 문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2자로 쓰면 안 되죠. 여기 갑자기 2로 바뀌었어. 3에 얘가 돼서 얘는 정확하게 하면 윗수가 몇이에요? 얘가 몇 차 다항식? 3차 다항식이니까 3차 다항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2하니까 상수 3개, 1차 3개, 2차 3개 그러니까 3에 3승계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윗수 체죠. 그래서 우리 편의상 내가 F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군이죠. 군은 군인데 유한군이죠. 그래서 체에서 얘가 유한이면 얘는 무슨 군이 된다가 돼요? 얘가 윗수 26인 순환군이다죠. 오케이? 되겠죠? 0 뺀 거니까. 그러면 알파의 윗수는 몇이 된다요? 26의 약수니까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놈이 px라는 거죠. 지금 우리 저 앞에서 나온 거니까 얘가 몇 차예요? 3차니까 알파의 윗수는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알파 3승이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쏘리. 2가 되면 얘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따라서 알파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파를 근으로 간 방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놓으면 알파는 이것의 근이죠. 그런데 얘는 기하학당항식이 아니라 항상 무슨 당항식이에요? 가약당항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파를 근으로 갖는 건 몇 차보다 더 작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2차보다 적은 데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잠깐 내가 자꾸 바보가 얘가 지금 3차였죠? 저기 디그리가 몇이었어요? 3이니까 여기도 3으로 하면 맞아. 3으로 하면 여기는 이제 알파 3승은 1이 되겠죠. 항상 그거하고 연계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이것의 근이 되겠죠. 그런데 여하튼 얘는 가약이죠. 그럼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은 몇 차 미만이 3차 미만이죠. 그래서 알파를 근으로 갖는 기하학 당식이 3차라는 사실에 뭐가 돼? 위배가 되죠. 다시 정리하면 얘가 3이면 알파의 윗수는 전부 다 3보다 작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몇보다 크다야?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라그랑지는 1, 2, 13, 26 중에 하나라고 그랬고 얘는 몇보다 크다 했습니까? 3보다 크다니까 이거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이 말은 우리는 알파의 윗수가 13이면 px는 원시당식이 아닌 거죠. 알파의 윗수가 13이 아니면 몇이 되는 거예요? 26이 돼서 쟤는 원시당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린 결론을 어디에서 내린다? 13에서 내려라야 알파의 13승이 1입니까? 아닙니까만 따지자 그런 얘기죠. 1이면 원시당식이 아닌 것이고 1이 아니면 알파의 윗수는 몇이 된다요? 26이 된다죠. 둘 중에 하나니까. 오케이? 자, 알파 3승은 알파 플러스 2죠? 그런데 표수가 몇이에요? 3이니까 3을 10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승을 해주면 알파 9승은 알파 3승의 3승이죠? 그래서 요것에 3승을 해주면 각각의 3승만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건데 2의 3승은 몇이 됩니까? 2니까 ZP의 원소는 항상 그게 나오니까 얘는 2가 되고 알파 3승은 위에 있는 말일 때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파 4승은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뭐 답안제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어 일일이. 그럼 알파 13승은
얘 곱하기 얘는 2차 다항식 알파 제곱 2알파 0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이 아니라 몇이었어요? 1이었구나. 알파 플러스 1. 요거를 개수만 따진다. 그럼 얘 계산해주면 1, 0, 2, 1, 0, 2, 1 이렇게 나오겠죠? 해주면 0, 2, 0, 1이에요. 또 이거 도하님 삼진법이니까 1을 차수 문제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뭐가 된다냐면 알파 3승 플러스 뭐란 얘기예요? 2알파란 얘기죠? 그런데 알파 3승이 뭐였습니까? 얘가 나왔다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거 계산 다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얘는 이거는 다 생략하고 이거를 쓰면 이건 답 알고 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했을 때 뭐가 되냐면 결과론적인 사실로 쓴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이것임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이 나왔다라면 결과가 나오는 거하고 이것임으로 이것이다라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 결과를 얻어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건데 요거 없이 이렇게 주면 그냥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과정 이거 안 해도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되겠죠? 따라서 알파의 윗수는 몇이 된다가 돼요? 26이다. 그래서 알파의 윗수가 26이니까 즉 알파가 뭐라는 얘기예요? 원시 원소라는 거죠. 알파가 원시 원소이므로 px는 무슨 다항식이 돼요? 원시 다항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됩니까? 즉 알파의 n승이 f 스타가 될 필충 조건은 뭐예요? 얘가 얘일 필충 조건은 이것의 위수도 26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돼요? 26과 n이 서로 소이면 되겠죠? 그쵸?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알파 5승도 무엇이 되는 겁니까? 원시 원소가 되죠? 왜냐하면 5가 26과 무엇이니까? 서로 소이니까. 내가 이거 지우면서 막 혼자서 바보같이 왜 지웠을까 막 하고 있습니다. 지워서 이제 할 수 없이 계속 지우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게 머릿속에 남았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안 남아 있어서.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봤습니까? 알파 5승을 근으로 갖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하당식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주어지게 되면 얘는 몇 차가 됩니까? 그런 문제인데 얘가 원시 다항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얘가 이때 여기서 F의 윗수가 3의 몇 승이 있어요? 3의 3승이죠. 그래서 저 말은 알파 5승을 근으로 갖는 기하당식도 몇 차다? 3차더라 그런 얘기예요. 됩니까? 삼 3은 우연한 거예요. 왼쪽 3하고 여기 오른쪽 3은 그냥 우연히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얘와 얘는 그냥 문제상 우연히 같은 거지 늘 3, 3은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하학당식은 3차인데 근이 3개가 있죠. 알파 5승. 알파 그렇지 15승. 알파 45승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알파 26승은 몇입니까? 1이니까 15승은 45승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아까 알파 13승 구했죠, 우리. 알파 13승 마이너스 1 맞나요? 아까 2였잖아, 2. Z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39가 알파 46은 알파의 39승 곱하기 알파의 6승 이런 건가요? 그쵸? 됐죠? 그러면 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놈은 알파의 1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얘 전개하면 이거죠. 그쵸?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본다면 알파 5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6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보고 요것도 계산해보고 요것도 계산해보고 요것도 계산해보면 알파의 5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6승 그러면 13승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뭐 이거 계산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3승은 뭐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몇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2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 더 쉽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한 거지 여기에서 이게 뭘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를 다 외우고 다니지 않는 한은 모르는 거죠. 시험장에서. 돼요? Yes, no? 참 인간적이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답안지가. 뭐 저 계산 과정 중간 생략해도 되겠죠? 됩니까?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요거였어요. 얘가 되니까 표수가 3이니까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고 얘가 근이다라는 거. 오케이? 알파 5승이 근이면 이것의 3승인 알파의 15승도 근이고 또 이것의 3승인 알파의 몇 승도 45도 근이다. 근데 이 문제는 절대 무식하게 될 리는 없다. 알파 13승인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얘네들에 대한 계산이 쉽다는 거고 이 문제를 풀었는데 만에 하나 얘네들이 0, 1, 2 중에 하나로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요 개수는 Z3의 원소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얘도 0, 1, 2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얘도 0, 1, 2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돼요? 그 힌트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힌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뭐 따로 수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8번은 읽어보시는데 이 8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지제를 이렇게 살짝 봤는데 8번만 살짝 봐봤는데 살짝만 봤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읽고요. 살짝만 봤는데 절단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절단에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단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고 그냥 절단이 대략적으로 뭔지는 알겠는데 하니까 답안지에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절단을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집에서 절단기 가지고 절단하면 절단이 잘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데드킨티에 뭐를 이용한다요? 절단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 8번의 그 문제가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2번 나왔어요. 2번. 8번 문제만 2번 나왔어요. 이거 2번 나온 정도, 8번 문제만 2번 나왔어요. 별로 감동이 별로 안. 똑같은 문제가 2번 나온 게 몇 문제 없어요. 그 2번 나오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 2번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돼. 2번 내면 3번, 4번 내기 쉬운 거예요. 말을 바꾸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실수의 지도 문제예요. 근데 그 수학의 발달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수학자들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어렵게 개념을 인정한 게 2개라고 하죠. 그게 음수하고 무리수예요. 오케이? 물론 음수는 썼죠. 대수적으로 썼습니다. 썼지만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학자들이 그렇게 헤맸으면 일반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헤매는 거죠. 그게 뭐 헤매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뭐 헤매는 아이들을 비정상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방금 말한 정수의 문제. 이거는 안 세어봤는데 한 3-4번 이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의 문제, 실수의 문제. 근데 학교 수학에서 실수를 지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수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죠. 그럼 유리수의 정의는 뭐예요? 분수로 나타내는 수면, 무리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죠. 그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분명히 우리가 그랬잖아.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내는 수,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랬잖아요. 그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설명하려면 뭐로 해야 돼요? 순환하지 않는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냥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律법을 써야 되죠. 이제 규律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리수는 언제 배우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규律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로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수학적 변환의 증거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무리수의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자야. 그러니까 무리수의 성질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무리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순환하지 않는 뭐다요? 무한소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유리수도 바꿔줘야 되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또 아이들한테 순환하는 유한, 무한 어려우니까 유한소수이거나 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라는 말로 유리수를 설명을 하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교수학적 변환의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리수를, 즉 실수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에 매우 뭐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짠하고 고등학교로 갔는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또 뭐가 되냐면 실수를 설명하는데 실수로 설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수를 실수계로 설명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실수는 체가 된다. 체의 공리. 다시 말하면 사칙연산에 닫혀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대수적으로 말하면 체가 되는 거죠. 실수는 두 수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다는 순서 개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위로 6개이면 상한이 존재. 물론 아이들한테 그런 어려운 말 안 씁니다만 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실수
개라고 얘기를 하고 실수개 속에 있는 원소를 뭐라고 하자? 실수라고 하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실수가 뭐냐는 거죠. 진짜 추상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금 내가 말한 것을 공리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구성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수를 구성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구성적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이제 제시가 된 거죠. 하나는 코시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드킨트의 절단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축소, 구간조를 이용하는 방법. 근데 이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 고1 학생들에게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막 쓰신 분들 중에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들이 많은데 교과서에는 당신들이 강조한 거는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도로 뭐가 돼요? 실수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 교육 시스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교사는 학생하고 수준이 같으면 안 된다죠. 그래서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모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약간 늦었죠? 내가 아까 5시 30분까지라고 하는데 한 2, 3분 느린 거죠? 나는 매번 말이 바뀝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고 해설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